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공매도 잔고 3배나 늘었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 재개 이후 국내 증시가 부진하자 이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매도 주가 하락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홍업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3일 대형주 중심의 공매도 부분 재개가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증시가 급락하던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지 꼭 1년 만에 공매도 잔고는 약 3배 늘었습니다. 지난해 5월 3일부터 지난 3일까지 1년 248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 대금은 148조 원, 유가증권 시장이 111조 원, 코스닥이 37조 원입니다. 단연 외국인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외국인은 전체 148조 원 중 107조 원으로 72.6%를 차지했고 기관도 37조 원으로 25.1%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를 분석해보면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던 3월 7일 장중 7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역시 공매도가 많았던 4월 15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4월 28일에도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공매도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은 주가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연초 대비 코스피가 10.7% 하락하는 동안 크래프톤은 무려 44.3%, LG 디스플레이는 28.7%, 셀트리온도 14.9% 하락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LG화학도 공매도가 늘어난 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공매도는 가격 발견 같은 순기능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전체 공매도의 90%가 외국인, 기관 투자가가 한 10%, 개인이 하는 것은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외국인들은 증거금이라든지 주식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개인은 꼭 증권회사에서 대주, 주식을 빌려서만 공매도를 허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주가가 오를만 하면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24시간 개방과 공매도 전면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홍업표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한 증권부 김종학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내용이 좀 발표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더 반발이 심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봤지만 이 공매도 시장을 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얼마나 적습니까? 사실 공매도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고 이게 좀 지긋지긋한 이슈일 것도 같습니다. 그게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을 따져보니까 겨우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늘려졌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95%, 98% 사이에 이제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공매도를 하기 위한 조건이 여전히 까다롭고 그리 큰 베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거래할 때 이제 종목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종목들도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거래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 주식을 빌려주는 구조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차 거래 그리고 대주 거래 이렇게 되는데요. 이 대차 거래는 쉽게 말해서 증권사가 외국인과 기관에게 빌려주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주 거래는 개인의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가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차 거래가 조금 더 유리한 조건들이 많은데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같은 기관들을 통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빌리는데 삼성전자만 해도 대차 거래 잔고로 6조 9천억 원어치나 쌓여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 물량이 다 공매도로 나와서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잠재적으로 하락시킬 위험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은 이거를 이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개인은 이 시장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대주 거래라는 것으로 본인의 주식을 담보로 거래를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나 거래할 수 있는 제약 조건들이 붙습니다. 주로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차 거래를 먼저 예시로 들자면 대여기간이라고 하는 이
이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버틸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개인이 이용하는 대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30일, 길어야 석 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은 굉장히 버티기 힘들겠죠. 예. 또 하나는 이제 공매도 과정에서 내야 하는 수수료 문제인데 네. 이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연 4%를 넘지 않지만 대주 거래는 5%, 많게는 7%씩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달 들어가는 비용들이 크다 보니까 예. 개인들이 수익을 내거나 거래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 더 있는데 가령 삼성전자 외 여러 중소형주를 거래하고 싶은 공매도 수요가 있을 텐데 예. 개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을 증권사가 보유한 게 너무 적은 상황이고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자고 해도 여기서 빌려줄 수 있는 주식도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재 허용되어 있는 코스피 200 종목 안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네. 개인들이 원하는 중소형주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뭐 거래량이나 거래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겁니다. 예, 뭐 개인 투자자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차기 출범, 이제 차기 정부 출범을 네. 앞두고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차기 정부가 이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수렴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공매도 제도를 일부 손보겠다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가운데 포함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개인이 공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하는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현재 140%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좀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가령 카카오 주식을 만약에 하락할 것으로 봤다 해서 1억 원어치를 공매도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1억 4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한 1억 원만 있어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좀 더 검토하겠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기준을 보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어렵던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반면에 이제 그럼 외국인이나 기관은 어떤 비중의 대가를 받았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개인과 비교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담보 비율이 10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140%나 되는 큰 돈을 맡겨야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나 기관은 그냥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낮은 수수료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개인들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개인들이 많은 불만들을 토로했었던 게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바뀌더라도 정말 어떤 개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모여있는 이런 단체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좀 실망적이다,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것도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제 개선 방안이 이번 국정 과제에 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개인들은 140% 수준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좀 풀어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인수위에서 공개를 한 건 숫자를 공개를 한 건 아니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낮추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업계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는 100% 내지 105% 수준으로 같이 맞춰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죠. 일단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정부 입장에서 좀 난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 투자자들 반발 없이 좀 이런 걸 해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분 재개한 이후에 정상화를 이제 해야 되는 단계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없이 반발 없이 할 수 있는 게 좀 고심거리인 겁니다. 지금 앞서 금융위원회가 여러 차례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공매도 전면 재개 방침을 지금 번복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차기 정부에서 방향이 나오면 이걸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 관측하기로는 이게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정상화, 전면 재개가 나오지 않을 거냐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현재 제일 큰 부분이 외환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에게 시장 개방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매도 완전 재개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일이 지난달 말에 있었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측을 만나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주요 조건 중에 하나로 내건 게 바로 이 외환시장 개방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도 이 부분에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당초 정부는 외국인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에 기류가 크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본시장, 즉 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문가
전문가 멘트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공매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MSCI에서 이 딜의 대상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은 이 역외 환율 시장이거든요. 이 부분만 오픈시키면 이 공매도 부분은 이제 이 MSCI하고 딜을 제대로 좀 하면 지금 현재의 지금 코스피 외과 코스닥 한 150, 뭐 여기 한정돼 있는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김 기자, 지금 이 진단을 한번 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환시장 24시간 개방하는 게 지금 MSCI 편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라는 네. 거고, 이게 일단 오픈만 된다면 공매도 재개 부분에 대해서는 MSCI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협상을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방금 멘트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외환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24시간 한국 시장을 서울시장을 개방하는 것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원화를 잘 거래할 수 있게 외환시장을 네네.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한국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이번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어떤 유동성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매도 부분도 손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라서 예. 이게 어떤 딜의 조건에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정상화 과정에서 전면 재개를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나 지금 MSCI 선진지수 검토로 목표를 한 게 6월입니다. 이게 검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만 6월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 시점을쯤에서 어떤 여론을 봐가면서 발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관측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관건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개인 투자자들을 달래가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 부분인데 가령 이제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 시장은 공매도 비중이 49%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네. 미국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전체 거래 금액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2019년도 기준으로 4%, 지금은 2%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시장에서 개인이 사고 파는 비중이 60에서 80%에 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10% 이상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라서 공매도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하락 요인을 좀 제거해줬으면 하는 게 개인들의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가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선진국 시장으로 올려야 하는 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떠맡게 된 그런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과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좀 포함이 된 만큼 구체적인 사안들 어떻게 발표가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삼성전자도 속수무책 공매도 풀어준 이유로 정했고요. 해시태그는 식지 않은 감자, 공매도, 하소연은 어디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